물 아래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남아 있었어요. 진흙 속에 박힌 슬리퍼 한 짝. 그리고 부서진 목선이 모든 걸 말해줬죠.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보고도 외면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어둠은 자라났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공기가 농수로 위에 엉겨붙어 있었죠. 썩은 흙냄새와 수초 사이로 검은 형체 하나가 떠올랐어요. 새벽 햇살이 물결에 부딪히며 천천히 시신의 머리카락을 비췄죠. 그것은 25도 아닌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목 주변이 이상할 만큼 눌려 있었고 쇄골은 부서진 듯 움푹 파였어요. 경찰은 처음엔 단순 익사로 의심했지만 얼굴에 상처를 본 순간 공기가 달라졌죠. 그 자리에 있던 형사들 모두 말없이 모자를 눌렀었어요. 그건 누군가 밟아버린 흔적이었죠. 그 부패한 물속에서 서연의 마지막 호흡은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화성경찰서는 그날 비상 걸렸어요. 또다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거예요. 시신은 서연, 35, 남편과 별거 중이었죠. 서울에서 가출해 화성의 원룸에서 홀로 지냈어요. 핸드폰엔 낯선 남자들의 번호가 줄지어 있었어요. 통화 내역을 따라 수십 명이 조사실로 불려갔죠. 새벽에, 낮에, 밤에도. 그러나 모두 부인했어요. 수십 개의 조서가 쌓여도 한 줄의 단서조차 안 나왔어요. 형사들은 점점 무뎌졌고 서연의 이름은 서류 속 날짜로만 남았어요. 뜨거운 여름은 그렇게 썩어갔죠. 박 형사는 도봉서 강력반에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우리 아들이 너 좀 만나보자는데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이상한 기류가 있었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죠. 형사님, 제 친구가 여자를 죽였대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어요. 박 형사는 웃음으로 덮었지만 손끝이 떨렸죠. 날짜를 물었어요. 언제? 아들은 대답했어요. 7월 6일 새벽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죠. 화성 농수로. 그리고 그 이름 서연이었어요. 박 형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아무리 술김이라도 죽였다는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죠. 그는 즉시 사건 기록을 열람했어요. 경기도 전역의 변사 사건을 하나하나 대조하던 중 한 줄의 문장이 눈에 걸렸어요. 화성 농수로 여성 변사. 날짜는 7월 10일, 제보된 7월 6일과 고작 나흘 차이였어요. 머릿속에서 선이 연결됐어요. 박 형사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순간부터 그는 남의 사건을 훔친 게 아니라 한 영혼의 복수를 시작한 셈이었어요. 박 형사는 진우를 다시 불러냈어요. 그날 내 친구가 뭐라 했지? 진우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어요. 여자를 죽였대요. 싸우다 그랬다고. 눈이 붉게 충혈된 박 형사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죠.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도현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어요. 형사는 그 자리에서 단서 없는 살인을 떠올렸고 기계적으로 서류를 꺼내 다시 넘겼죠. 도현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이 그를 잡아끌었죠. 이놈이야. 도현은 2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흰색 중형차를 몰고 여동생과 함께 원룸에 살았죠. 전과도 없고 평판도 좋았어요.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그런 평범함이 가장 위험하다고 믿었어요.
낮에는 웃는 얼굴, 밤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 형사는 그를 조용히 따라붙었죠. 출근길, 퇴근길, 습관처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형사는 단 하나의 어둠을 기다렸어요.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가 흘린 자취를 뒤따랐죠. 며칠의 잠복 끝에 박 형사는 화성 현장을 직접 찾았어요. 농수로 주변은 여전히 눅눅한 여름의 냄새로 가득했죠. 진흙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발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형사는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떠오르며 구름처럼 흩어질 때 머릿속에서 장면이 하나 그려졌죠. 여자가 도망치고 남자가 쫓고 그 끝에 눌린 목고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은 신음. 그건 상상이라기보다 마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형사는 현장 인근을 돌며 탐문을 시작했어요. 낡은 가게 문을 하나씩 두드리며 묻기 시작했죠. 그날 새벽 이상한 차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워서 문 닫고 잤어요. 비슷한 차 많아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단 한 곳, 콩나물 공장에서만 달랐죠. 주인인 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죠. 그날 밤 하얀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였어요. 형사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박 형사는 기록을 떠올렸어요. 도현, 흰색 승용차, 진우의 증언. 퍼즐이 맞춰지듯 한 점으로 수렴했어요. 그는 즉시 차적 조회를 요청했죠. 등록지와 직장 주소가 일치했어요. 도현이었다. 밤새 보고서를 정리하던 형사는 새벽녘 책상 위에 손을 얹었죠. 피로보다 강한 것은 확신이었어요. 이놈, 숨었구나. 그건 형사로서의 본능이자 인간으로서의 예감이었죠. 그는 단 한 번의 감식으로 끝을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박 형사는 도현을 불렀어요. 차 좀 볼 수 있을까? 도현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세요. 뭐 나올 게 있겠어요. 형사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천천히 몸을 숙였죠. 시트 밑으로 손을 넣는 순간 바람이 멎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손끝에 걸린 것은 천 조각. 꺼내보니 그것은 슬리퍼 한 짝이었죠. 물때가 묻은 검은 슬리퍼.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끝났어. 그 한마디에 도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죠.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현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그랬지.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도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러나 슬리퍼가 증언하고 있었죠. 형사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퍼지며 형광등 불빛에 섞였죠. 살려주세요. 도현의 눈물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형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늦었어.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며 벽에 부딪혔어요. 도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그냥 지나가던 여자를 봤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다죠. 술에 취해 있었고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웃으면서 차에 탔어요. 그 순간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은 집으로 데려갔는데 여동생이 있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의 시계 초침만이 귓가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는 숨을 들이켰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돈을 달라 했어요. 150만 원이요. 신고하겠대요.
도현의 말이 끊길 때마다 공기 속엔 죄의 냄새가 짙어졌어요. 나는 그냥 같이 우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나를 강간범으로 몰았어요. 박 형사는 눈을 감았죠. 그래서 도현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어요. 도망치려 했는데 그 여자가 잡았어요. 나를 밀치고 욕했어요. 그래서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죠. 그래서 목을 졸랐어요. 나도 모르게.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끊겨갔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손은 그녀의 목을 누르고 있었죠. 손바닥 아래서 서연의 몸이 파르르 떨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숨의 울림이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죠. 그때 넌 사람을 죽인 거야.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고백이었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형광등이 깜박였어요. 누군가의 죄가 그 불빛에 흔들렸어요. 도현의 진술은 이어졌어요. 겁이 났어요. 신고당할까봐.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그는 두 손을 쥐며 몸을 떨었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끝났다는 걸. 그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에 땀을 닦았죠. 그 다음엔 그냥 도망쳤어요. 박 형사는 물었어요. 시신은 도현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죠. 형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답을 읽었어요. 농수로였지. 그 순간 도현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죠. 멀리 던졌어요. 안 보이게. 물속으로. 그 한마디가 형사의 머릿속을 찔렀어요. 농수로의 물결, 썩은 흙, 밀려나던 머리카락. 모든 장면이 겹쳐졌어요.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바라봤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 여자는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도현의 손이 떨렸죠. 아니요. 이미. 그러나 형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의 현장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도현은 차를 몰고 농수로 근처로 갔어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죠. 그는 여자의 몸을 조심스레 끌어내렸어요. 싸늘한 살결이 팔목에 닿자 손끝이 저려왔어요. 물가로 다가갈수록 흙이 발밑에 달라붙었죠. 그는 그 몸을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차가운 물소리가 들렸어요. 한순간 그녀의 손이 공기를 가르며 떠올랐죠. 그 손끝이 달빛을 스쳤어요. 그리고 곧 사라졌어요. 도현은 뒷걸음질 치며 숨을 몰아쉬었죠. 그 물속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박 형사는 도현의 말을 듣는 내내 담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흩어졌죠. 넌 왜 그랬을까? 그냥 돌아왔으면 살았을 텐데.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무섭게 가르쳤거든요. 남자는 약하면 안 된다고.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사는 그를 보며 속으로 중얼렀죠. 강함이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공기만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진우는 조사실 박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친구,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 말에 박 형사는 잠시 멈췄어요. 누구나 나쁠 순 있어? 다만 선을 넘는 순간엔 되돌릴 수 없지. 형사는
천천히 의자를 당겼어요. 너는 잘했어. 진실을 말한 건 용기야. 진우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엔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인간의 어둠을 본 충격이었죠. 사건은 곧 정식으로 송치됐어요. 도현은 묵묵히 모든 죄를 인정했죠. 재판정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가족은 울지도 않았어요. 너무 오래 울어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렸죠. 방청석 한켠에서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인간의 경계, 그리고 사회의 그림자였죠. 법정 안엔 판결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고함보다 잔인했어요. 도현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어요. 우발적 범행지라는 문장이 종이 위에 적혔죠. 형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발이라 하지만 그 단어는 너무 가벼웠어요. 그 10글자가 한 여자의 생과 한 남자의 미래를 동시에 지워버렸어요. 법은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형사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죠. 그는 재판장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렀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경고야. 그의 눈빛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박 형사는 그날의 현장을 잊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농수로를 지나면 물 위로 떠오르던 서연의 머리카락이 자꾸 떠올랐죠. 그는 밤마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어요. 풀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의 울음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형사는 담배를 붙이며 혼잣말했어요. 그곳은 아직도 차갑구나. 그 연기 속엔 죄와 후회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는 그곳에서 매번 사람의 끝을 보았어요. 서연의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낡은 화장대 위엔 반쯤 다른 립스틱이 남아 있었죠. 거울엔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흔적은 아직 따뜻했어요. 벽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웃고 있던 서연과 어린 시절의 딸이었죠.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잊었지만 방 안의 공기만큼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불을 껐어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생의 잔향이 사라졌죠. 도현은 교도소 안에서도 조용했어요. 말수가 적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벽만 바라봤죠. 교도관이 식판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죠. 하지만 밤마다 그는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검은 연필로 계속 같은 모양을, 물결, 그리고 손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 형사는 알 수 있었죠. 그건 죄책감의 잔상,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서연의 손이었어요. 형사는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늙은 손이 떨리고 얼굴엔 세월이 깃들어 있었죠. 딸의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형사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죠. 립스틱, 머리끈, 낡은 편지 몇 장, 편지엔 아이에게 보내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 한 줄이 형사의 가슴을 눌렀어요.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더 잔혹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세상은 조용해졌어요. 뉴스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잊었죠. 하지만 박 형사는 잊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현장을 찾았어요. 농수로 주변은 풀들이 자라 새로 덮여 있었어요. 땅 밑의 진흙은 더 단단해졌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그 여름의 냄새가 남아 있었죠. 형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쥐었어요. 손끝이 젖었어요.
그 젖음 속에서 오래된 눈물이 스며 있었어요. 그는 속삭였죠. 서연아, 아직 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밤이 내릴수록 농수로는 더 어두워졌어요.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물가를 비췄죠. 잠자리들이 날아다녔고 개구리 울음이 퍼졌어요. 그 소리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여기야.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이 흐르며 물 위에 하얀 형체를 만들어냈죠. 그것은 서연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형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는 눈을 떼지 못했죠. 도현은 수감 5년 차에 접견을 신청했어요. 박 형사님, 보고 싶어요. 그는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매일 그 여자가 꿈에 나와요. 그의 말에 형사는 침묵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바라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웃어요. 도현의 손이 유리벽에 닿았어요. 그 웃음이 무서워요. 형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건 벌이야? 평생 내가 봐야 할 얼굴이지. 그 말에 도현은 울었어요. 형사는 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비가 막 쏟아질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는 담배를 붙이며 창살 너머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중 유독 한 사람의 얼굴만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연. 그녀는 이름 대신 숫자로 기록되었지만 형사의 기억 속에선 여전히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며 재가 흩날렸어요. 그건 죄의 가루처럼 하늘로 흩어졌죠. 시간이 더 흘러 박 형사도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사건을 다뤘지만 끝내 잊히지 않은 건 화성의 그 여름이었죠. 동료들이 기재 좀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난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그 말엔 후회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피로였죠. 그는 서류 한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화성 농수로 사건이라 적힌 기록.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죠. 은퇴 후에도 그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았어요. 농수로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물 위로 떠오르는 아침 안개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어요. 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그러나 그 마른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곳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형사는 그 자리에 꽃을 놓았죠. 꽃잎이 물결에 흔들리며 천천히 멀어졌어요. 그건 살아남은 자의 사죄였어요. 도현은 10년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를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가족은 떠났고 친구들도 사라졌어요.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죠. 밤이 되면 그는 다시 농수로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물소리만이 자신을 불러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안개가 깔려 있었죠. 그는 농수로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죠. 도현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전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죽인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한 걸음 내디뎠죠. 물이 차갑게 발목을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이 가라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물속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았죠.
서연. 박 형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도현이 농수로에서 숨졌답니다. 이 짧은 보고였지만 그 한 줄이 오래된 상처를 찔렀죠. 형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돌아갔구나.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어요. 형사는 조용히 경찰 배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죠. 그 배지 위로 햇살이 비쳤어요. 인간의 정의는 끝났지만 죄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형사는 다시 농수로를 찾았어요. 도현이 몸을 던진 바로 그곳이었죠. 물은 잔잔했고 풀잎 사이로 잠자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발끝으로 진흙을 밟았어요. 발밑에서 진흙이 끈적하게 들러붙었죠. 그 감촉은 오래전 서연의 마지막 흔적 같았어요. 결국 이곳으로 왔구나. 형사는 낮게 중얼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죠.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물 위로 작은 파문이 번졌어요. 마치 두 영혼이 다시 만난 듯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짙어졌어요. 농수로 주변은 적막했죠. 형사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담배를 붙였어요. 불빛이 어둠을 깨웠죠. 이제야 끝났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연기가 올라가다 꺼졌어요. 형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그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서연아, 이제는 아프지 않길 바란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죠. 그날 이후 농수로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새벽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흙냄새를 실어나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야기 하나가 잠들어 있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공포,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속죄. 형사는 가끔 그곳을 찾았어요. 손끝으로 물결을 만지며 중얼거렸죠. 모든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지.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물결은 그를 따라 흔들렸어요. 마치 작별의 인사처럼. 시간은 또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와도 그 농수로엔 새들이 앉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조용한 길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박 형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죄의 흔적이 만든 침묵이었죠. 그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봤어요. 햇살 아래 물결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 속에서 그는 서연의 얼굴을 다시 보았어요. 눈을 감고도 사라지지 않았죠. 박 형사는 은퇴 후에도 경찰서에 가끔 들렀어요. 후배들은 그를 전설이라 불렀죠.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어요. 전설이란 말, 듣기 싫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전설이 되지?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잖아. 후배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그들의 평범한 하루. 저기에도 어둠은 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도현의 묘비는 작고 초라했어요. 이름 대신 무명인이라 새겨져 있었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묘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였어요. 누가 가져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바람이 불며 꽃잎이 흔들렸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이의 영혼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어요. 그 꽃은 하룻밤도 버티지 못하고 시들었어요. 그러나 향기는 오래 남았죠. 박 형사는 그 꽃의 사진을 봤어요.
누가 찍어 보낸 건지도 몰랐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죠. 결국 누군가는 기억하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엔 서연의 웃음과 도현의 울음이 섞여 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 바람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죠. 모두 이제 그만 쉬어라. 세상은 잊었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서류 속 사건 번호 하나,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기록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언젠가 그 여름을 다시 기억하겠죠. 이름도, 얼굴도, 숫자도 모두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와 구원의 방식이니까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 사건 일지에 한 문장을 남겼어요. 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그 글씨는 오래도록 번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형사는 마지막 담배를 붙였어요.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죠. 사람은 죽지만 죄는 남는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불씨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불이 천천히 사그라졌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어요. 형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